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7th of November 2021, Saturday. Now 11:1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 Telecom and SK Square. 자, 월요일 날 내일 이제 새로 분리해서 이렇게 상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특집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박정호 SK 그 부회장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박정호 SK 부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장자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이제 SK텔레콤하고 SK스퀘어는 가장 큰 부분은 하이닉스가 SK스퀘어에 들어간다는 거고, 박정호가 SK스퀘어의 또 대표이사를 맡고, 그다음에 SK텔레콤의 또 부회장을 또 맡고 그렇게 됩니다. 일단은 양자 암호통신 기업 IDQ라는 거를 인수를 했어요. SK에서. 그러면서 이 보안 부분을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음악 플랫폼, 지금 그 멜론을 카카오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좀 멜론이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약간 아쉬움도 들을 텐데, 그래서 플로어라는 거를 또 만들면서 다시 이제 음악 시장을 들어가는데, 이 박정호 SK 부회장은 컨텐츠를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전편에서 왜 T 우주 서비스, 구독 서비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면서 유료 가입회원 1000만 명을 만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아마 플로어도 그 연장선상에서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호 부회장의 어떤 그 진면목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바라는 일본의 회사가 있어요. 아마 연세가 좀 한 40대 후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도시바 예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이 도시바라는 회사가 예전에는 소니, 도시바, 샤프 이런 회사들이 다 날렸죠. 근데 이제 그 샤프가 부도가 나서 결국은 이제 M&A를 통해서 그 폭스콘의 코타이밍 회장이 이제 그 샤프를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시바가 나왔을 때 크게 처음에는 원래 이 반도체 부분이 이 도시바라는 회사가 미국의 원전을 잘못 인수했다가 거기서 그 일본의 원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도시바 쪽 책임이어갖고 한 10몇 조를 배상해내야 되게 됐어요. 그래갖고 도시바 반도체, 사실은 도시바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품이고 캐시를 많이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반도체 부분이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이게 반도체가 그때 한참 호황이 불어갖고 처음에는 한 8조 정도에 나왔다가 이게 20조 정도까지 몸값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로 넘기는 걸 굉장히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기술 유출도 많이 되고, 우리나라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반도체에 상당히 강한데 도시바까지 품어버리면 정말로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 무조건 안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난 게 그 코타이밍 그 폭스콘 회장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폭스콘 회장은 이 삼성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삼성이 이제 그 유럽에서 가격을 담합을 해갖고 디스플레이인가 뭐를 한번 했을 때 EU에다가 삼성이 먼저 이제 그 담합한 사실을 알리고 삼성만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 코타이밍 회장이 이건 도의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삼성을 내가 반드시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언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려면 반도체를 해야 되는데 이 도시바의 반도체 부분이 너무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다른 경쟁 업체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으로 그걸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게, 이 폭스콘이라는 회사의 코타이밍이 얼마 정도 이 지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냐면, 이 애플을 납품받아갖고 그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 납품받을 때도 경쟁사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낮은 가격을 제시를 해서 애플이 물량이 엄청나죠. 그걸 일단 따오고 이제 그 물량이 점점 늘어나니까 애플
그 다음부터 가격을 조금씩 올려갖고 애플을 오히려 역으로 좀 조정하는 이런 역할까지 하는 아주 전략에 뛰어난 인물이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에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불러서 사실은 도시바 반도체 부분이 폭스콘으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박정호 부회장의 기지가 발휘를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뭔가 강력한 경쟁 상대가 생기잖아요. 폭스콘이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강자니까 삼성이 제일 강자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두 번째 강자인데 미국에 이제 마이크론이 세 번째 있고요. 근데 이제 폭스콘이랑 강한 경쟁 상대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날아가서 애플의 경영진을 움직여서, 사실은 이 도시바 반도체의 가장 큰 공급하는 업체가 애플인데, 만약에 그 중국의 폭스콘으로 넘어가면 또 애플의 공급을 못 받도록, 원래 애플하고 폭스콘하고 가까운데도 어떻게 그런 딜을 또 만들어내요, 박정호 부회장이. 그러니까 참 이 소통과 전략의 다리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그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근데 이제 그때 애플은 뭐냐면 폭스콘에 벌써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까지 의존하게 되면 한 회사에 너무 또 크게 의존하는 건 좋지 못하거든요.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전략으로 어찌됐든 애플 경영진을 구워 삶아서 결국은 그 SK 컨소시엄이 이거를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일본 정부에서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재무적 투자자로만 참가를 해요. 지금도 재무적 투자자로 남아 있는데, 기회 있으면 아마 이거를 인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까지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번에 어찌됐던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 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중국 정부 승인만 남았는데 미국이 반대해서 지금 승인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면 이걸 승인을 받으려고 중국 정부한테 잘 보이려고 그 중국의 공장을 이제 최첨단으로 반도체를 증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ASML에서 장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장비를 미국에서 못 들어가게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조금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아마 요 점도 박정호 회장이 부회장이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정말 쉽지는 않은 게 미국과 중국의 그 세계 패권을 향한 반도체가 그 패권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말 쉽지가 않은데, 박정호 부회장이 또 어떻게 이거를 풀어낼지 아마 흥미진진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도시바 반도체 부분에 재무적 투자로 참가해서 지금 도시바 반도체 부분이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수익이, 이 지분을 팔더라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SK가 또 SK CNC를 또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합병하고 분사 이런 거에 마술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는 SK텔레콤이 이제 텔레콤 기업이었는데 종합 어떤 텔레콤 회사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스퀘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나머지 자회사들을 전부 분사시켜서 상장시키는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박정호 부회장이 큰 밑그림을 그린 SK텔레콤과 SK 스퀘어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인텔의 낸드 부분 중국 승인을 받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어떻게 SK그룹 전체적으로 볼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또 생각이 되고,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최태원 회장이 예전에 한번 선물 투자 쪽으로 굉장히 3천억 손해도 보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화천대유 쪽에 하나은행하고 SK 쪽이 좀 깊숙이 관여가 되면서 조금 모랄 해저드 쪽으로 조금 타격을 입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러한 부분을 또 어떻게 잘 털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좀 숙제로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자세히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이 언제나 이긴다, 요거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분수에 맞게 이게 되게 중요하죠. 3년 전만 해도 네이버 부동산 앱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 2억을 입력하면 인서울 역세권 아파트들이 부지기수로 떴다. 노원구를 보자. 중심 업무지구인 광화문 1호선, 강남 7호선, 여의도는 환승을 통해 얼마든지 전철로 접근이 가능하다. 학원, 학교, 상가 충분하다. 범죄율 세계 최저 수준이 한국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노원구뿐만 아니라 도봉, 강북, 중랑, 은평, 금천, 구로, 관악구에는 싸고 좋은 집들이 널려 있었다. 세계 10대 국제도시 중 서울만큼 보편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거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당시까지는 없었다. 대상을 아파트에서 빌라까지 넓히고 가격 범위를 3억대까지 벌려놓고 보면 더 많은 물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가 문제겠죠. 어떻게 됐든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여러분들이 그 SK텔레콤, 그 다음에 SK 스퀘어, SK 하이닉스 잘 관찰하셔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